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두 가지를 알게 되십니다. 첫 번째, 원어민급 영어 실력과 최상위권 문해력을 가진 아이들의 특징을 아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아이들을 키운 부모님들의 의외의 공통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무례한 영어 선행학습이 아니라 아이에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 오늘 영상에서 강력한 힌트와 솔루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가른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원어민급 영어 실력과 최상위권 모국어 문해력을 갖는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선물해주고 싶은 능력들이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말 그대로 이 두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아이들의 절대 공통점과 이렇게 키우기 위해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부터 지켜주셔야 하는 원칙과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어민급 영어 실력과 최상위권 문해력을 동시에 갖춘 아이들의 첫 번째 특징, 바로 어렸을 때부터 자이든 타이든 독서를 정말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책을 읽었느냐입니다. 문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만화책이라도 일단 읽으면 좋다. 일단 책에 흥미를 갖게 해야 된다. 소설을 읽어야 된다. 비문학을 읽어야 된다. 정말 많은 의견과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여러 교육 전문가분들, 선생님들,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발견하게 된 대단히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해당 인터뷰 장면 보시죠. 저희 구독자분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학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 그런 게 있으실까요? 어떤 책을 읽혀라. 나는 어렸을 때 이런 걸 한 것 같다. 제가 있을 때는 그땐 유튜브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책을 줄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읽을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요즘은 저도 책을 많이 읽지 못하고 단편적인 지식들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습득하는 상황이 많으니까 좀 괴가 다른데, 결국은 책에서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를 자꾸 접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책에는 항상 기승전결이 있거든요. 여느 말부터 맺는 말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체계를 많이 공부해봐야 된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긴 장편 책 같은 거 많이 봤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문열 삼국지부터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많이 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그런 게 표현력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준성님뿐만 아니라 제가 문해력 관련해서 인터뷰할 때 항상 여쭙는 게, 그래서 당신은 무슨 책을 읽었느냐인데, 굉장히 많은 패널분들이 어렸을 때 삼국지, 즉 복잡한 서사 구조를 가진 역사 콘텐츠를 많이 읽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조정식 선생님이 티처스에서 더 스토리 오브 더 월드라는 쉬운 문장들로 구성된 세계사 콘텐츠를 강력 추천하시기도 하셨는데, 이 책의 특징이 바로 세계사 콘텐츠라는 것입니다. 아무 영어책이나 무조건 읽히는 게 아니라 명료한 문장들로 이루어졌고 복잡한 서사 구조를 담고 있는 역사 콘텐츠라는 점이죠. 역사 콘텐츠의 특징이 뭘까요? 일단 등장인물들이 많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은 약 1200명에 달합니다. 병사 1200명이 돌격했다가 아니라 유의미하게 독립적으로 언급되는 개개인 인물만 약 1200명이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스토리라인, 서사가 복잡합니다. 주인공이 결국 이긴다, 착한 주인공이 이긴다, 이런 측면의 단순한 권선징악 스토리가 아니에요.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주인공인 유비뿐만이 아니라 조조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단순하게 결말이 예측되는 평면적이고 단편적인 책들을 많이 읽은 아이와 복잡한 서사 구조를 통해 충분히 사고하면서 읽어야 하는 역사 콘텐츠를 읽고 자란 아이, 문해력과 사고력의 깊이가 같을 수 없겠죠. 최상위권 문해력을 가진 아이들의 두 번째 특징, 바로 부모님과 어린 시절에 유의미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중요한 건 아는데 독서가 더 중요하지 대화가 얼만큼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사교육 없이 단돈 8만 원으로 과학고를 보낸 어머니로 알려지신 김현주 작가님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잠깐 해당 인터뷰 장면 보시죠.
문해력이나 사고력을 높여준다고 생각하면은 다들 독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전 대화로도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저희가 얼마나 대화량이 많은지 네네. 그리고 대화 주제가 얼마나 다양한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화량이 많으려면 양육자끼리 대화가 정말 잘 돼야 돼요. 그것이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네. 저희가 대화량이 정말 많아요. 언제나 대화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엄마 아빠가 대화는 소리만 듣고 자랐거든요. 저희 집에도 TV도 없었고 어떤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 있어요. 네네. 뇌 발달을 잘하게 하려면 어른의 대화를 많이 듣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랑 어른이랑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른들끼리 대화하는 걸 듣는 게 정말 중요하대요. 그래야지 뇌 발달이 잘 된다. 그거 보면서 야 우리가 저번에 1등이다. 그런데 일상 대화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밥 먹었어? 뭐 청소 좀 해. 뭐 이런 일상 대화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어른의 대화를 계속 듣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단어의 수준이나 단어의 숫자, 아이들하고 일상 대화에는 너무 뻔한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영화나 책이나 정치 얘기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아이가 뭐 신생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자란 것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양육자끼리 대화량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자, 이제 아이와 어떤 주제로 어떤 어휘를 써서 얼만큼 대화를 나눠야 할지 감이 잡히셨죠? 아직 글을 읽기 전에 아이라면 대화를 통해 흡수하는 어휘와 표현이 그 아이에게 노출되는 언어의 전부이기 때문에 대화는 더욱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원어민급 영어 실력과 최상위권 문해력을 동시에 갖춘 아이들의 세 번째 특징, 바로 아주 자연스러운 영어 노출 환경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영어 콘텐츠를 좋아하는 경우도 물론 포함이 되는데 더욱 중요한 점은 부모님이 의지적으로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점입니다. 30년간 교직에 계셨고 초등학생 공부법에 대한 여러 베스트셀러를 집필하신 송재환 선생님을 최근에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자제분들을 사교육 없이 영어 1등급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해당 인터뷰 장면 짧게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는 저희 딸들을 영어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은 두 가지 많이 시켰어요. 흘려듣기. 계속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아이들이 듣든 안 듣든 계속 영어 테이프를 틀어놓는 거죠. 선생님 딴이 예. 계속 반복해서 계속 들려주고 그다음 또 하나는 소리 내서 읽기. 영어 학원은 안 보냈어요. 진짜로 안 보냈어요. 흘려듣기하고 이 영어 소리 내서 읽기 했는데 아이들이 영어 다 수능에서 1등급 받았어요. 책하고 테이프하고 구입을 해서 계속 틀어주고 계속 반복해서 틀어주는 거죠. 흘려듣기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영어 억양이라든지 이런 게 자연스럽게 체득이 돼요. 영어가 귀에 익도록 늘 집안에서 영어를 틀어주셨다고 합니다. 물론 유의미한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흘려듣기뿐만 아니라 집중 듣기를 통한 의도적인 학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집안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까 영상 서두에 잠시 언급드린 조정식 선생님이 강조하신 말씀을 빌리고 싶은데요. 무리한 영어 선행학습이나 학원 강행보다는 자유롭고 편안하게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에 크게 도움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영어책을 읽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뛰어난 영어 실력과 모국어 문해력을 가진 아이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특징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영어책을 집중적으로 읽었다는 것이고, 아이가 흥미를 가질 만한 서사 중심의 영어책으로 부모와 아이가 충분히 유의미하게 소통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나요? 문해력을 최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역사 콘텐츠를 명료하고 쉬운 문장으로 적혀있는 영어로 읽고 영어로 들어볼 수 있고 부모와 아이가 다양하고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세계사 역사 이야기 시리즈입니다. 미국은 홈스쿨링이 우리나라의 학교만큼 상당히 보편적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수잔 와이즈 바우어 역시 홈스쿨링 교육을 했고 눈에 띄는 점은 어떻게 하면 아이와 즐겁게 소통하며 가르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역사 이야기를 간결하고 명료한 영어 문장으로 읽히고 영어로 들려주고 싶다? 그리고 부모님도 이번 기회에 역사 지식을 쌓고 아이와 대화해보고 싶다? 이런 부모님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자, 고대부터 현대까지 총 8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재미있는 원문을 술술 읽은 다음 부족한 문법은 친절한 구문 해설로 채우고 리딩 레벨 5.0 원서를 읽는 데 필요한 필수 단어를 엄선해서 어휘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귀에 쏙쏙 들리는 오디오 파일을 들은 후 워크북으로 복습하는 5단계 학습법으로 고안되어 있습니다. 자, 각 권이 20에서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1프로그램으로 꾸준히 해볼 경우 한 달 뒤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확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크북을 통해 영어로 묻고 답하면서 영어로 생각하는 법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디오 음원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CNN이 황금의 목소리라고 극찬한 북텔러가 녹음한 오리지널 음원 파일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의 영어 영상이 아니라 아이에게 명문장으로 구성된 역사 이야기를 영어로 들려주고 싶다? 집안에서 이거를 틀어놓으시고 흘려듣기, 집중듣기를 모두 해보시면 어떠실까 싶네요. 이 책의 저자 수잔 와이즈 바우에 대해 간략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1968년에 버지니아에서 태어나서 초중고 과정을 홈스쿨링으로 마치고 17살에 문학과 언어 부문 미국 최고의 대학인 윌리엄 앤 메리인 버지니아에 대통령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어요. 그리고 옥스퍼드대에 교환학생으로 20세기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 돌아와서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문학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사교육을 최대한 줄이고 아이에게 오가닉한 교육을 해주시고 싶은 부모님들이라면 홈스쿨의 산 증인인 이 저자가 쓴 세계사 역사 이야기로 아이에게 고급 영어 학습의 기회도 열어주고 이번 기회에 부모님도 좋은 역사 콘텐츠 읽어보시며 아이와 대화의 주제를 넓혀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